우리 재산은 우리가 챙겨야 돼. 우리한테 유산을 주실까? 따뜻한 불빛 아래 제 눈에는 새 아이의 웃음만 가득했습니다. 장남 도현, 장녀 지은, 그리고 막내 민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3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자식들, 이제 모두 번듯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제 소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감춰진 묘한 긴장감을요.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엄마 아빠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을 저는 이미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은 이 집의 가치 그리고 저희가 남길 유산이라는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된 건 바로 그날 밤 민준이 던진 농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습니다. 민준이는 유난히 술이 잘 받는다고 자랑하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막내잖아요. 이 집은 제 몫 아닌가요? 민준이의 말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농담 뒤에 숨겨진 진심, 그걸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었죠. 도현이와 지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특히 도현이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더군요. 지은이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테이블 밑으로 제 다리를 불안하게 톡톡 건드렸습니다. 농담 그만해. 도현이가 나지막이 뱉은 그 한마디가 삼남매 사이에 오랜 평화를 깨는 첫 번째 불씨가 될 줄은 그때는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새 아이의 머릿속은 몫이라는 단어로 가득 찬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며 이전보다 훨씬 자주 안부를 물어왔지만 그 관심이 저희의 재산 목록에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자식들이 미리 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게 맞다며 은근히 상속 관련 서류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는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신데 증여세 절감 계획을 세우는 게 도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결국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그림을 그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희는 겉으로 알았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의 변해가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남이 저렇게 노골적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떨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지은이는 도현이와는 달랐습니다. 도현이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지은이는 조용히 관찰하며 판세를 읽는 쪽이었죠. 그녀는 가족 모임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저희 곁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도현이의 최근 행동에 대해 슬쩍 흘려 물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죠? 며칠 전에 상속 관련 서류를 봤다는데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저희에게 정보를 캐내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도현이의 움직임을 저희를 통해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영리함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현이의 독주를 막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 지은아, 네 오빠가 좀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며 아이들 누구에게도 저희의 진짜 생각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막내 민준이는 늘 형과 누나에게 치여 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산 문제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제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이번만큼은 당당히 자신의 몫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번 모임 이후 민준이는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형, 누나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막내지만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형편이 제일 어려운 건 저잖아요. 솔직히 형이나 누나는 좀 살만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힘든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절박함이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느껴져 씁쓸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사정을 내세우며 저희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희 부모는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닌 자식들의 탐욕이 이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음식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현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운을 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저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와 민준이의 눈빛이 도현이에게 꽂혔습니다. 도현이는 준비했다는 듯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를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늘 형 위주로 생각하지. 어려운 건 난데 왜 형이 다 결정하려 해? 지은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기여한 부분이 다르지 않니? 누가 부모님을 더 자주 챙겼는지도 중요한 문제잖아.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기여? 형이나 누나는 멀쩡히 살면서 난 힘들게 사는데. 유산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가진 모든 불만과 서운함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을 보면서 남편과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저희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재산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다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가족의 소중함이나 형제의 같은 가치들은 이 순간 돈이라는 글자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깨진 접시처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도현이와 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희의 속상함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보였던 것이죠. 그날 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애들 의상할까봐 겁나. 우리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는 저희가 상속 논의를 미루자 더욱 초조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도현이는 저희의 금고가 숨겨진 책장 앞을 서성이다가 이내 남편의 서랍을 몰래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뒤편으로 민준이의 그림자가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역시 도현이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이 저희 몰래 서로를 견제하고 심지어 저희의 사생활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가족 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도현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대하는 제 마음속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안 뒤 저희는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리 도중 저희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민준이가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형인 도현이와 누나인 지은이에게 따돌림 당했던 서운함, 그리고 늘 막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꼈던 상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민준이의 글씨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다툼은 단순히 지금의 욕심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과거의 상처와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편한 정리는 저희 부부에게 유산을 나누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상처와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도현이가 저희 서류에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이와 민준이는 잠시나마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너무 독단적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지은이가 먼저 민준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역시 도현이에게 반감이 컸기에 이 일시적인 동맹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만나 도현이의 계획을 역이용할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견제하는 이 모든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서로의 바닥을 볼 수 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이 싸움의 허무함을 알 수 있을 거야. 저희의 침묵은 아이들에게는 암묵적인 허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도현이는 동생들의 동맹을 눈치챘는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에게 어머니, 아버지 건강 문제로 인해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너희 형편에 이 집을 관리할 수 있겠니? 차라리 내가 모두 증여받고 너희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줄게. 그게 제일 깔끔해. 도현이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장남이라는 권위를 내세운 독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냉정하게 대꾸했고 민준이는 분노했습니다. 형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이야? 우리도 정당하게 우리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형제 간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속이라는 잔인한 게임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도현이의 압박에 반발하며 저희의 서류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도현이보다 먼저 저희의 최종 결심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남편의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최종 결심이라고 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숨이 막히는 듯 서류철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서류가 아이들의 탐욕에 종지부를 찍을 부모님의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민준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결심을 굳힌 상태였기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발견한 서류철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도현이와 지은이는 민준이가 혼자 유리한 정보를 독차지할까봐 민준이를 맹렬히 추궁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아빠 서랍에서 뭘 가져갔지? 당장 내놔. 집안은 숨막히는 의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예전의 형제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남편은 조용히 저희의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끝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형제간의 인연까지 끊어지겠어. 저희는 아이들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유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발견한 서류철을 두고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서류의 내용을 숨긴 채 자신의 몫이 가장 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현이는 장남의 권위를 내세워 민준이를 깎아내렸고 지은이는 냉정한 논리로 두 사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모르니. 다들 자기 몫만 챙기려 해.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식탁 위 음식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망했다는 무거운 경고처럼 다가갔을 것입니다. 지은이는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다른 형제들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 부모님이 특정인에게 몰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다. 지은이는 저희 부부가 아이들의 싸움을 방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도현이와 민준이의 감정적인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저에게 와서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저 두 분이 건강하시면 돼요. 저는 지은이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이는 자신이 예전에 몰래 본 부모님 서류 내용을 빌미로 계속해서 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장남인 내가 상속을 받는 게 법적으로 가장 유리해. 너희가 쓸데없이 고집부리면 세금만 더 낸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용어까지 동원하며 동생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도현이의 독단적인 태도는 민준이와 지은이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도현이의 말에 반박할 근거가 없었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도현이의 그 행동이 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현이의 독선이 극에 달해야 최종적인 가르침의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밟고 올라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준이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이를 보더니 갑자기 도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이 이럴 자격이 있어? 형은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민준이의 과감한 반발은 저희 부부에게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싸웠지만 결국은 형의 독선적인 태도와 부모님께 소홀했던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냈습니다. 민준이의 용기 있는 행동은 싸움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효와 가족 간의 도리라는 도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준이의 모습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족의 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최종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당장 싸움을 멈춰라. 남편의 단호한 경고에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감정에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틀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현이가 부모님께까지 대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를 부모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그저 유산을 가진 재산권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귀에는 저희의 경고가 아니라 오직 돈의 속삭임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온몸으로 느껴야 할 때였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심이 더욱 단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이가 급기야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저희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법을 들먹이며 법적으로 장남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서류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친척들까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직 정정하신데 자식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쓰나 하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저희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한지 훈수를 두려했죠. 저희의 사적인 가족 문제가 온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유산을 둘러싼 이 싸움에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 외부 요인들이 상황을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유산 분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문득 제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세 남매가 어릴 적 아버지 등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땐 참 좋았는데. 지은이가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에 계산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부모님과의 추억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대신 그들이 잃어버린 이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유산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그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돌리는 가르침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모든 싸움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 아이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돈보다 부모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은 큰 고비 없이 깨어났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사과하며 잠깐의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 여전히 유산을 향한 긴장감이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현이가 민준이에게 아까 발견했다는 서류는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잠깐의 화해는 부모님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 근본적인 탐욕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저와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줘야 할 때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난장판을 정리해야지. 저희는 아이들이 유산 때문에 평생 서로를 미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아이들이 유산이라는 욕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늪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야. 최종 모임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현이는 자신이 장남이며 법적 유리함을 알고 있기에 승리를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평온한 척했지만 안절부절 못하며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버지, 최종 결정은 하신 거죠? 저희에게 미리 귀띔이라도. 하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현이는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의 눈은 보통의 아버지처럼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닌 묘한 결의와 슬픔이 뒤섞인 빛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도현이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 도현이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몫을 주장할 논리를 다듬었습니다. 지은이의 영리한 계산도 부모님의 결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그간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았지만 도저히 저희의 최종 결정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몰아주지 않을 거야. 아마 공평하게 세세게 나누겠지? 아니면 지은이는 저희가 자신들을 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종 모임 직전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보이며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산 때문에 싸운 것 정말 후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마지막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최종 결정이 무엇이든 아이들이 자신의 욕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형과 누나에게 치인 만큼 저희 부부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중재를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던 최종 결심 서류철의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저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습니다. 민준이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몫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이 모든 싸움이 헛수고로 끝날지 초조해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아닌 오직 탐욕의 그림자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긴장감은 오직 돈 때문이었고 저희 부부는 그들의 그 탐욕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한 후였습니다. 마침내 최종 모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현, 지은, 민준 세 남매는 초조한 눈빛으로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이 집에서 보여준 모습에 엄마와 아빠는 깊이 실망했다. 남편의 단호한 첫마디에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은 서류를 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욕심을 꾸짖는 대신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펼치며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부부의 최종 유언장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싸우고 다투었던 이 모든 재산,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너희가 아닌
남편은 잠시 말을 끊고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기부하겠다. 마치 천둥이 친 듯 세 남매는 충격과 허탈감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이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고 곧 충격에 빠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럼 뭐예요? 지은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 바닥에 깨뜨렸고 민준이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절규에 가까운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너희가 유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재산이 너희에게 독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저희의 진짜 의도는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보다 훨씬 귀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난 후 아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곧 자신들의 욕심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은이는 깨진 찻잔 조각처럼 자신의 이기심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형과 누나를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민준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을 잃었지만 그들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형제애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결정은 그들에게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이다 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없는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희의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간의 작은 일상에 기뻐했습니다. 도현이는 장남으로서의 독선을 내려놓았고 지은이는 냉철한 계산 대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형제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가르침이 아이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